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많은 언론들이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주가지수 8천 문턱에 와 있죠. 평가 기관에 따라서는 12,000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뭐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지수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주가지수는 뭐 충분히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도 저평가되어 있다가 소위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그 뚜껑을 연 게 결국은 IT 관련해 가지고 특히 AI 산업이 이제 문을 열면서 말이죠. 그 최대 수혜국이 한국이 되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양대 기둥이 이 두 대장주가 이끌어내는 거대한 화산 폭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놀라운 것 그게 뭘까요? 주식시장이 2,800, 900 그 정도에 있다가 불과 뭐 5, 6개월 만에 이렇게 돼버렸거든. 그래서 그 저점에서 만일에 삼성이라든가 저기 SK하이닉스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대박 터진 거죠, 전부 다. 그렇다고 모든 주식시장이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모든 종목이 다 뛴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효과는 있어요. 낙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두 대장주가 견인하니까 기본적으로 코스피 전체, 한국 이제 주식시장 전체가 활황화되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가지고 다른 어떤 주가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하죠.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뉴스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대한민국의 1분기 성장률이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이 이렇게 개발도상국은 원래 이 성장률이 높거든요. 10% 가까이 막 나오고 이런 어떤 그런 나라가 많았는데 요즘은 10%가 그런데 없어요. 없는데 인도네시아가 요즘 최근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를 제쳤습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OECD에서는 뭐 단연 1위고 단연 그리고 개도국까지 포함해서도 해서도 지금 1위 압도적 세계 1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만 뛴 게 아니었다. 한국 1분기 성장률 압도적 세계 1위 매일경제 헤드라인 한번 읽어보십시오. 연합뉴스TV 1분기 성장률 주요국 1위 주요국 1위가 아니고 전 세계 1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뭐 이런 뉴스가 이렇게 쫙 나와 있죠. 1분기 성장률이 1.69%, 약 한 1.7%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런 추세로 1년 가게 되면은 약 7% 이상 성장률이 오는 거죠. 7%. 언제적 수치입니까? 7%. 5%도 이제는 영원히 우리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고 4%도 버겁고 어쩌다가 3% 정도 하면 잘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 7%입니다. 경제 성장률 1%가 얼마나 거대한 효과가 있는지 아시죠? 가령 경제 성장률 1% 하던 나라가 2% 되면요. 그야말로 일자리가 수십만 개가 생겨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 GDP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이 시점에서 이게 떡하니 터져버렸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 6.3 선거에서 가장 어려운 그리고 보수 쪽에서 볼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거라고 봅니다. 이 주가지수 8천 지금 넘어가는 이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 1위 이거 이 두 가지가 이거는 굳이 현재 여권에서 뭐 홍보를 안 해도 언론이 알아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뉴스를 쏟아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파, 보수, 애국, 자유 이쪽 진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욕을 할 거예요 이걸. 깝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헤드라인에 썸네일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환호와 분노라고요. 환호하는 게 정상이죠. 원래 이 나라 국민이라면은 경제 성장률이 1위라는데 이거 뭐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깝깝해지는 겁니다. 깝깝해진다. 이걸로 저 민주당이 분명히 자신들의 공인양, 업적인양 엄청나게 이제 홍보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대통령이에요. 아직도. 그럼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확 뜨지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외생적인 요인이거든. AI 시대가 연다, 안 연다 하는 건 대한민국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엔비디아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은 전부 미국 회사들이에요. 세계적 빅테크들.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 질서,
경제 질서입니다. AI 시대의 최대 수요처가 어디입니까? 그 빅테크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대규모로 뭔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 투자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그 미국의 근거지를 둔 그 빅테크들이 있잖아요. 구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구글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산하에 구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메타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라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세계 빅테크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 겁니다. 미국 거. 이런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AI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야. 일개 그룹 차원에서 투자하는 액수들이 보통 국가가 1년 경제 운용하는 비용 정도로 크게 투자합니다. 그 돈이 물경 수천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 엔비디아가 그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시스템, GPU 시스템을 보급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도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도 몇백 큰 세계 1위 기업이 됐죠. 엔비디아. 그 과정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대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 말이죠. AI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아주 고성능 이 연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GPU인데, 근데 GPU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연산 능력을 같이 하는 협업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이제 기술적으로 GPU와 메모리가 딱 이렇게 궁합이 맞아야 되거든. 찰떡 궁합인데 그 메모리를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 세계 최고네. 한국이 세계 최고. 사실 이 세계 최고 메모리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요, 오래됐습니다. 오래. 이 GPU와 AI가 결합되기 이전에도 말이죠. 범용 메모리라 하는 거죠. 뭐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램 메모리 있잖아요. 길쭉한 거 요거. 그거는 옛날부터 한국 1등이에요. 제일 잘 만들었어. 물론 다른 나라도 만듭니다. 뭐 중국도 만들고 대만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 만드는 나라가 있긴 해요. 여러 나라. 일본도 과거에 만들었는데 거의 이제 유명무실하죠. 그런 나라들보다도 한국 걸 원래 최고로 쳤어요. 기술적으로 또 완성도가 높았고 전체적으로 고품질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범용 메모리 시장을 한국이 꽉 잡고 있었죠. 그래서 대만은 비메모리, 한국은 메모리입니다. 비메모리 하면 CPU 같은 걸 말하죠. CPU 같은 거. 그런 걸 가공하고 다듬는 기술만큼은 미세 공정만큼은 대만이 세계 최고다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그렇더라도 이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였는데 AI 시대에는요. 그 범용 메모리 갖고는 안 돼요. 거기서 새로운 어떤 기술 혁명이 터져야 돼. 그게 바로 HBM이거든. HBM은 고대 역풍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제일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가 1등이에요. 원래는 삼성전자가 1등이어야 하는데 삼성이 그 자존심 시행 국가 나라잖아요. 그 일종의 경제 국가 아닙니까? 거기 그런 회사 아닙니까? 자신들에게 들어왔던 기술을 외부에서 온 기술이 있어요. 그거를 거절해버리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다 그랬다가 그 기술이 고스란히 SK 하이닉스로 넘어갔어. 그게 한미 반도체와 연결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한번 그 이야기만 갖고 한번 해드릴게요.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앞선 겁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은요, 이게 원래는 더 앞선 시스템과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수율에서 뒤지는 거죠. 그때부터. 핵심적인 어떤 그 공정에서 한국 업체가 개발한 그 기술을 삼성이 먼저 선점했더라면은 완전히 또 뒤집혔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사실 삼성하고 비교될 정도로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그걸 계기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2위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회사로까지 컸죠. 자, 엔비디아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엔비디아 그 주가 지수가 얼마나 뛰었는지 아시죠? 불과 1년 만에 500배 뛰었다 그러잖아요. 500배. 1달러짜리가 500달러 된 거야. 그런 효과가 여기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에도 터진 겁니다. 뭐 그 과정은 여러분도 뭐 잘 아실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영업 흑자가 나는 거 아시죠? 예전에 1년에 뭐 수조 원, 뭐 4조, 5조 이 정도 흑자를 내던 회사가 갑자기 수십조, 1년 단위에 100조 넘는 뭐 200조, 300조 수익을 내는 그런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미친 거지 완전히. 뭐 경천 동지 완전히 막 뒤집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누구 때문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정치가 들어갈 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명이 잘했어? 민주당 정권이 잘했어?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HBM이라든가 이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데 있어서 아니 이 정권이 이 정부가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다 그래? 옛날부터 해오던 건데 이거는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입니다. 결국은 세계가 한국이 갖고 있는 그 독보적인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그거 하고 싶지. 근데 못 만들어. 그런 기술, 고도화된 그 기술을 흉내도 못 내는 거야. 아직 다른 나라는. 이거는 그 기술을 만든 대한민국 그리고 이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정말 환호해야 될 일이죠. 그 덕입니다.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거야 지금. 독보적이다. 독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회사니까 독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것도 마냥 100년 1000년 가는 거 아니고요. 미국도 마이크론에서 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서 만든 HBM 수준까지 만들었대 저기도. 일단 뉴스는 나왔어요. 그게 이제 상용화 어느 정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 영역에서는 기술 최고죠. 기술 최고. 근데 그 기술을 최고화, 고도화 하는데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꾸 주식시장이 뛰는 게 이재명하고도 관계가 있다 자꾸 그러거든. 이재명 덕분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윤석열이면은 지금도 3천도 안 돼. 뭐 3천밖에 안 돼. 이거는 완전 개소리입니다. 아니 지금 주식시장 뛰는 것은 전부 반도체 때문에 뛰는 거 아니에요? 그 대형 두 회사 말고도 그 반도체 회사가 많거든 우리나라에. 그 다 연관돼서 뛰고 있는 거거든. 여기에 이재명이 도대체 뭔 일을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한국의 이 주식시장이 뛰는 데는요. 한국의 개미들만 동학 개미들만 한 게 아니라니까. 연기금도 물론 뭐 노력을 했죠. 외부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서학 개미들도 많이 들어왔고 외국의 유명 어떤 큰 손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폭발하는 데는 그런 요인도 많았거든. 그런 것들은 이재명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적으로 지금 시장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다. 이재명이가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그랬습니다만 그거는 공산주의야. 시장 이기는 정부 없는 게 이게 자본주의라니까요. 그래 이재명은 근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능력치가 거의 뭐 낙제점입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운이 좋은 거지 운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운이 터졌다. 대운 터졌다. 대박 터졌다. 이런 말하는 거죠.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터진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삼성 노조 이런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으면 덜 했을 수도 있어요. 노란봉투법이 없었더라면 삼성전자 노조가 이렇게까지 정말 험하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지금 보면 이 43조 손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죠. 노조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요. 잘 나가는 삼성 전자 정말 황금알을 낳는 그의 배를 지금 가르려고 하는데 이런 뉴스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노조가 이렇게까지 극악스럽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았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보다도요. 여기 그리고 여기 노란봉투로 인해서 뭐 난리가 났대요. 뭐 소송이 너무도 많대 지금. 노란봉투법 재심 국면 돌입. 노조 손든 지방 노동이 판정 뒤집힐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이제 판정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노조 손을 자꾸 들어주고 있네. 노조 손을. 이게 지금 노란봉투법 이후 대한민국의 현상입니다. 이걸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 이게 좋게 보겠습니까? 좋게 보겠느냐고요. 야, 한국 저거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때문에 어마어마한 뭐 정말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그야말로 뭐 결정적인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뭐 새로운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왔는데 스스로 그냥 저걸 뭉개겠구나. 저거 박살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이쪽 세력들은요 기본적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자신들 표를 위해서 노조의 입맛에 맞는 그런 짓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봐야죠. 표를 노리고 노란봉투법도 그 한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 시대 아니에요 지금 노조 시대. 저런 것이 없으면 더 잘 되겠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도 1인당 그 인건비가 더 많은 거 아시죠? 아시아 1위. 요즘은 재팬 드림이 아니에요. 코리안 드림이야. 너무 많은 그런 그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 이제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인건비라든가 등등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한 업적이 터진 것이죠. 자, 아무튼 분명한 것은요. 이재명이라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주식시장도 뛰고 있다. 뭐 세계 경제 성장률 1위 하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허위 날조 개소리 가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면 어쩌면 더 잘 됐을 수도 있다라는 게 맞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들 이거 보도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뉴스가 너무도 많아. 아까도 제가 몇 개 보여드렸죠. 세계일보 1.69% 경제 성장률 퀀텀 점퍼, 세계 주요 국정 성장률 독보적 1위, 반도체 효과가 이 정도라니 한국 1분기 성장률 세계 1위, 최하위권에서 급반등, 매일경제, 서울신문 뭐 전부 반도체 수출 효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한국 정시 시총 대만 꺾고 6위, 1분기 성장률 1.694% 주요국 1위, 여기는 영국도 꺾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없이 많은 뉴스가 나오십니다. 이렇게. 전부 반도체에다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도체가 잘 된 것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날개를 단 것이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이거는 오로지 우리 기업인들, 기업의 힘 그리고 그 기업이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동안 레일을 깔아주고 환경을 조성해준 과거 정부들이죠. 과거 정부 박진희 대통령이라든가 전두환 대통령 그때 그들의 기초 작업들이 훨씬 주요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 최고 성장률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결정타가 터졌다라는 거죠. 일본이 전수해준 그 반도체 기술을 갖고 지금은 일본을 거길했잖아요. 일본을 능가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자신들이 다 가르쳐준 기술인데 철강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은 일본을 지금 능가하고 있잖아요. 자,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이렇게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제가 여기서 결론 내립니다. 이런 좋은 현상은 절대 현재 정권이라든가 이재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환호하지만 그런 걸로 저들이 공작질을 하고 외국에서 자신들이 마치 업적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노입니다. 그래서 환호와 분노라고 했던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알겠죠.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 그러면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보수 정권은 그동안 왜 주식시장 못 살렸어? 왜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 높이지 못했어라고 자꾸 엉뚱한 태클을 자꾸 걸 텐데 내용을 알아보면 이런 겁니다. 절대 그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 경제 환경이 확 바뀌었다. 그게 대한민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조만간 말이죠. 대한민국은 어쨌거나 이 기조가 몇 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세계 유력의 이제 이 평가 기관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AI가 1년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래. 최소한 4년, 5년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지금이 끝이 아니야. 중간이야. 지금 천장은 아직 멀었어요. 계속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되면요. 100만 전자, 삼성전자 가능하고 SK하이닉스는 뭐 300만도 가능하겠네. 그건 원래부터 높았으니까요. 개별 주가 자체가요. 자, 그럴 경우에 세계 10대 기업 안에 동시에 두 우리 회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세계 10대 기업 안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한 5위권, 4위권, 3위권까지 갈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8위권, 7위권, 뭐 9위권 이 정도 되겠죠. 와, 정말 이거는 뭐 아시아에서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없어요. 지금 한국이 그걸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면은 환호 그 자체인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다니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말이죠. 마치 자신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냐 도둑질하는 거죠. 이거는.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